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시황 할 건데요. 오늘 지금 6월 21일 수요일 지금 9시 50분이고요. 코스피가 2600 밑으로 내려왔네요. 달러원은 1290원 정도 돼 있고, 지난 주말에 S&P가 4388, 나스닥이 13667. 그러니까 뉴욕 시장은 이틀 동안, 그러니까 주말하고 하루 더 노는 동안 한 S&P는 0.5% 빠지고 나스닥은 0.2% 빠졌으니까 거의 빠진 거 없이 거의 지금 탑 레벨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FOMC 전에 그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코멘트한 게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3,900 간다 그러고 S&P 기준으로, 골드만삭스는 4,400 간다 그랬어요. 물론 시점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그 이후에 FOMC 이후에 S&P는 4,400 넘었다가 지금 4,400 코 밑에 있으니까 일단 그 골드만삭스 얘기가 맞았죠.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어젯밤에 그 양쪽에서 또 코멘트가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어쨌든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변명 비슷하게 내가 다시 생각해 봐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3,900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는 뭐를 얘기했냐면, PPI 같은 걸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기업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는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가장 큰 거는 AI가 분명히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AI는 뜻밖의 호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모건 스탠리나 다른 데들이 좀 비판한 얘기가, 아니 그 빅테크만 오르고 다른 쪽은 안 오르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에 좋은 일이 있겠나, 지들끼리만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주식, 진짜 막말로 다른 주식이 안 따라오면 어때요? 그 빅테크 7개만 올라도 되지. 빅테크 7개만 오르면 그게 충분히 시가총액이 커가지고 미국 주식이 오르게 되고, 미국 주식이 오르게 되면 글로벌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이 따라가고 안 따라가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소리겠지만, 빅테크 7개가 오르면 그 자체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를 보면 되지, 다른 종목이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테크 7개는 아시죠?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어딘가요?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그래서 7개입니다. 그래서 주식만 보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 어느 정도 레벨을 다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엄청 헷갈리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레벨 자체가 워낙 높고, 또 국내 시장도 2600을 버티다가 일단 약간 내려가니까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레벨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요즘 많이 하니까 조금 밀어놓고, 외환 얘기 다시 좀 해볼게요. 외환 좀 보시면요, 이 화면 제가 한번 볼게요. 외환은 최근에 예엔하고 유로 움직임이 좀 달랐습니다. 예엔은 좀 약세로 갔고요. 이게 일본 달러 옌 그래프인데, 이게 지금 하루짜리로 지금 2레벨에 있는 거거든요. 이 위에 있다가 2022년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 정도인데요. 예엔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위로 많이 올라갔고. 근데 유로는 조금 다릅니다. 유로가 강한 거죠. 이거는 아까하고 반대니까, 이건 유로가 강한 거고, 아까는 예엔이 올라가면 예엔이 강한 거고, 예엔이 약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예엔이 약해진 거고, 요거는 유로가 올랐으니까 유로가 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는 약해지고 있고 유로는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달러 인덱스 자체는 별로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달러 인덱스인데, 이거 좀 내려온 것 같지만, 이게 레벨 자체가 최근에 짧게 보면 그렇게 많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원달러는 달러 예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옌 레벨이 너무 낮아요. 지금 900 근처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길게 보셔도요, 이 레벨은 잘 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한 달짜리로 바꿔볼게요. 여기가 언제냐면요,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00 레벨은 상당히 낮은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00 밑에도 가끔 찍히고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환산하다 보니까 찍히는 것이 실제로 거래는 거의 안 된 것 같고요. 어쨌든 900에서 지금 910원, 지금 910원 레벨로 올라와 있고, 오늘 원달러는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내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관계는 좀 있지만, 어쨌든 뭐 마켓은 이런 상황이라서 뭐 제가 한 말인데 진짜 그야말로 주식도 굉장히 헷갈리는 레벨이고 달러도 굉장히 헷갈리는 레벨이다. 그런데 옌 원으로 볼 때는 원옌이 900원은 보다는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댓글에 한 분이 주셨는데 제가 옌원이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내 선물시장에서 옌원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선물시장 한번 봤는데 그게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글쎄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씩 움직일 때 또 모르는데 이게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그게 거래량이 없거나 그러면 사실 선물시장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옌원 국내 선물시장은 너무 거래량이 없어서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달러원 선물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거래량이 충분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옌원 시장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야 그런 말 다 하지 말고 너 지금 무조건 하나는 해야 돼. 무조건 하나 해야 돼.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국내 코스피는 약간 오를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데 좀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사고 달러원도 사면은 보통 코스피가 오르면 달러원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달러원이 옌원 문제도 있고 또 글로벌 인덱스에 비해서 지금 원달러는 아무래도 중국 영향도 받는데, 중국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수급에서 중국이 좀 좋아놔야 수급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살아나려면 아무래도 중국계 좀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좀 살아난다고 하지만 그런 데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원달러의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많이 막아줬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주식이 만일에 오르면 원달러가 물론 내리겠죠. 그렇지만 그 내리는 폭이 조금 적을 것 같고, 만일에 주식이 내리면 원달러가 오를 것 같은데 그때는 충분히 올라주지 않겠냐. 그래서 만일에 같은 금액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포지션을 잡으면 아마도 주식이 올라야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주식이 올라야 어쨌든 버는 포지션이긴 한데, 혹시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많이 터질까봐 달러도 사고 싶다. 그리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달러의 레벨에 달려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피도 사고 달러도 사고. 코스피를 산다는 뜻은 인덱스를 사는 거니까 ETF를 사든지 뭐 선물을 사든지. 그리고 달러원은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제일 효율적이고 싼 방법은 지금 그 달러원 그 선물 그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맞추려면 여러분들 아시죠? 코스피 한 계약을 하면은 그게 한 지금 9천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대가.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 되려면 달러 선물은 한 계약이 만 불이니까 한 6계약 사면 되나? 대충 그래서 금액은 그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